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셀프 등기 완전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셀프로 등기할 수 있느냐? 자, 대략 매매가에 따라 다르지만 3억 정도 하는 3억 정도 하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마 법무사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60만 원 조금 더 나오는데요. 이런 비용을 하루 정도 내가 연차나 월차를 내서 처리를 한다면 한 60만 원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거겠죠. 가령 하루 하루 급여가 한 10만 원이다. 그러신 분들은 그 하루 그냥 무급이라고 해도 10만 원을 벌지 않고 나가서 이 등기를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게 됩니다. 자, 완전한 매뉴얼인데요. 셀프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셀프 등기라는 게 일단 광역시 이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광역시 이상은 구청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겠지만 구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이제 서류를 다 띄어서 법원 등기소로 가시는 거고요. 서울특별시라든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인가요? 이렇게 광역시 이하는 시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내가 인천에 사는데 시청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 업무를 안 해줍니다. 못합니다. 거기서는 시청에서 못하고요. 구청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셀프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6단계로 나누어지고 필요한 서류, 획득해야 될 서류 등과 해야 될 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프 등기를 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기존의 주인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아파트 명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등기 이전 혹은 아파트 셀프 등기의 목적은 등기 이전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법원 등기소에. 여기 법원 등기소에다가 접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접수를 시키면 결론적으로 3일에서 4일 정도 있다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기존 주인에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신 이 매수인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나서 그 법원 등기소로 가서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 집문서 다 같은 용어입니다. 요거를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필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집에 등기 필증에 나와 있는 이름이 내 이름이면 이제부터는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빨간 걸로 3단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광역시 이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청에서 갈 곳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뒤에 4단계, 5단계, 6단계는 모두 법원 등기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서 가는 곳이 조금씩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군데에서 모든 법원 등기소에서 하는 일이 다 끝나고요. 이렇게 되면 초보자의 경우 왔다 갔다 헤매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헤매지 않게 되고 오전에 9시부터 일을 한다고 치면은 조금 열심히 열심히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은 12시 전에는 끝날 거예요. 12시 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반차만 내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빡세니까 그냥 하루 월차를 쓰시고요. 월차는 연차를 쓰시고 이 업무를 처리하시면 느긋하게 처리하시면 한 오후 2시나 3시쯤 끝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시고 이렇게까지 보니까 굉장히 6단계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첫 단계에서 찾아놓은 서류를 가지고 계속 제출하고 거기서 신청서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광역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또 하나는 기존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실제 현장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이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4단계가 진행이 되고 5단계로 갔다가 다시 4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6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부동산에서 혹은 직접 매매 거래를 하셨으면 부동산 매수 매도 계약서를 얻게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실제로 부동산에서 매수 매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양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 등기필 정보, 위임장, 매도인 이런 거를 부동산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등기 이전 신청서를 법원 등기소에 접수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접수를 해서 등기부 등본을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그 등기 필증을 소위 말하는 집문서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부동산에서는 사실은 도장만 있고 그 집이 그 매도인의 집이 실제로 그 계약을 하는 사람의 집이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매도인하고 매도인이 그 자리에 나오거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다 등기 이전을 위한 서류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에서 사용되는 서류들이 계속 그냥 그 2단계, 3단계로 필요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부동산에서 이미 매수 매도 계약을 했다고 아니면 직매입으로 서로 상대방들이 매수 매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가 있겠죠. 그 계약서를 갖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용 인감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요. 매도하는 분, 그러니까 집을 파시는 분이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매수자한테 넘겨야 됩니다. 혹은 직접 하지 않고 대리로 하시는 분들은 법무사한테 넘기게 되는 건데 이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매수인한테 넘기는 겁니다. 왜 넘겨야 되냐면 대리인이 없을 때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없을 때는 당연히 매도를 하시는 분이 나 이거 매도합니다 라고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매수인이 나중에 등기 필증에 명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을 치르는 날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또 넘기겠죠. 열람은 그 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매수 매도 계약서에 잔금까지 다 넘겼다. 그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판매하시는 분한테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띄는 사람은 아파트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는 분이 이 인감증명서를 띄면서 나 이거 매도할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팔아요? 라고 그 내용을 기재해서 매수하시는 분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이것도 매도를 하시는 분의 주민등록 초본이고요. 그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주민번호가. 그리고 등기 필정보, 이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집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기 권리증 혹은 집문서. 근데 이거는 요새는 등기 필정보라고 하죠. 그리고 위임장을 주는 겁니다. 이 위임장은 뭐냐면 위임장을 주기 싫으면 이 아파트를 파신 분이 계속 이 등기 이전 신청하는 이 법원 등기소에서 같이 등기 이전 신청하시는 분하고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시간적으로 안 될 테니까 아파트 파시는 분은 돈만 받았으면 끝이니까 돈만 받으면 끝이니까 돈 받으셨으니까 이 위임장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이 아파트 파시는 분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밑에 부분은 모두 판매를 하시는 분, 매도인의 입장에서 서류를 매수하시는 분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은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이 서류를 이만큼 받고요. 그리고 구청으로 갑니다. 자, 광역시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구청으로 가고요. 구청에 가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 등본을 띄는 부서가 있고
토지나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부서가 아마 나눠져 있을 거예요. 주로 1층에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관리하는 부서, 주로 1층에 있는 이 부서로 가서 주민등록 초본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이번에는 매수인 거, 물건을, 아파트를 사시는 분의 것으로 띄는 겁니다. 주민등록 초본, 주민번호 나와 있어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주민번호가 나오게 돼 있어야 되고, 토지대장도 아파트 동호수까지 나오게, 세부적으로 다 나오게 띄어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 요것도 아파트 동호수까지 나오게 띄어야 됩니다. 매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신고서 양식을 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뭘 보고 작성하느냐? 매수매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지를 보고서 여기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작성하는 게 어려울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 구청에 가면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가장 쉬운 부분이고요. 그냥 나 이 서류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서류를 그냥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은 띄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만큼은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구청, 토지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곳, 그리고 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부서로 가서 주로 구청의 1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모두 됐으면 2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주로 매수인만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이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매수 매도 계약서를 하고 잔금까지 넘기면서 이 모든 서류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매수인이 일을 해야 됩니다. 셀프 등기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런 서류를 획득을 했고요. 어디서? 부동산 토지 관리 부서, 그리고 가족증명서 띄워주는 부서, 주로 1층에서 다 이 주민등록 초본에서부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까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부동산 실거래 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필증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받아가지고 이걸 작성했다는 것은, 이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게 신고가 됐다는 이 증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걸 받아가지고 세무과로 올라갑니다. 세무과로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 올라가는 이유는 취득세 납부증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아파트를 이렇게 획득을 했다고 서류를 띄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실제로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신고하겠습니다.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성 서류는 이겁니다. 그 작성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결국은 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받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하려면 제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제시해야 될 서류는 뭐냐면요.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다 이거 물건에 대해서고요. 매매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양식을 하나 주게 되고 여기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작성이 정상적으로 잘 끝났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취득세 납부증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세금 낼 때 노란 종이로 이렇게 양쪽에 무슨 구멍 같은 게 뚫려 있나요? 그런 세금 내는 영수증을 하나 줍니다. 그럼 이것까지 이제 획득을 했죠? 자, 그러면 세무과를 방문한 목적은 이 취득세 납부증을 받아오기 위해서이고요. 자, 다시 복습하는 경우에서 1단계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신고 필증을 또 받게 돼요. 이 작성하는 이유는 신고 필증을 받는 거예요. 신고 필증이나 신고서나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자, 요거를 1단계에서 받고 2단계에서는 취득세 납부증을 받았습니다. 이 거래 계약 신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취득세 납부증을 받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제시하는 서류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안 넣네요. 여기 이제 1번에서 받은 거를 2번에서 2단계에서
제시를 하고 취득세 납부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납부증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은행으로 가는데요. 이 은행, 제가 말씀드렸나요? 세무과는 주로 2층에 있고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면 이 1층에 은행이 있는데 이 납부증이라는 거는 납부증을 이걸 제시를 하면 이제 거기서 돈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략 3억 정도 아파트면 한 1% 정도 나옵니다. 한 300만 원 좀 넘게 나와요. 300만 원 좀 넘게 나오니까 뭐 가격에 아파트 매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 조금 넘게 나와요. 제가 여기 써놨네요. 이쪽에 4단계에. 여기서 돈을 내고 납부증을 내면은 여기서 영수증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납부증이랑 돈을 같이 내는 거예요. 한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억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내면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났다.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모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받아냈고 부동산 필증을 받아냈고 이거 두 가지를 받아내는 겁니다. 이 구청에서. 그러면 이 서류들을 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새로 받아낸 서류들이니까요. 제가 조금 초록색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해 놓겠습니다. 이 서류를 플러스로 이거는 매도인한테 당연히 돈을 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고 이거는 매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랑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구청의 1층에 있는 토지 부동산 관련 부서나 가족관계 증명해주는 부서에서 서류를 증명하고 구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받고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냅니다. 그럼 나라에다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내가 새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니 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래서 그 영수증까지 아까 3억 기준으로 한 300만 원 1% 좀 넘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법원 등기소로 갑니다. 일단 법원 등기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민원실로 가게 됩니다. 이 민원실은 주로 1층에 있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서류를 검토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서류를 검토를 해줍니다. 무슨 서류를 검토를 해주냐면 결국 여기 등기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서류가 모두 잘 준비되었는지를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민원실에서 매수인 입장에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부터 해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아까 전에 은행에서 낸 거 있잖아요. 여기 은행에서 낸 그거를 이렇게 추가로 넣어놓고 매도인 입장에서 위임장, 매도인이 안 따라왔겠죠. 당연히 돈만 받으면 되니까 매도인은. 그리고 매도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등기 필정보, 이거는 뭐냐면 집문서라고 그랬죠. 이거는 1단계에서 받은 겁니다. 등기 필정보 요거는 집문서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한 가구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2개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2명이 아닌 이상. 그래서 요 서류하고 판매자, 그러니까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매수인한테 이 사람한테 팝니다 라고 나와 있는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1단계에서 판매자한테 돈 넣어주고 받게 되죠. 요거를 다 그 법원 등기소 민원실 1층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그럼 여기서 서류를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보완을 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가져가시면 통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 검토가 끝나면 그러면은 5단계로 넘어갑니다. 5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원 등기소 주로 2층에 있는데 이 2층에 은행에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요 제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민원실에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획득 서류, 이제 서류를 획득하러 은행으로 올라갑니다. 법원 등기소의 은행. 그래서 정부 수입 인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신청서, 등기 신청 수수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받으러 왔다. 등기 이전을 위해서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하시는 분은 항상 법원 등기소의 은행에서는 항상 이 일만 하기 때문에 무슨 건인지 알고요. 이제 대체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알려주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신청서라는 게 이거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한 500만원 돈 나올 겁니다. 500만원 좀 넘게. 혹은 안 되게. 한 아파트 3억이라고 대략 생각을 했을 때
가령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으면 3억이 좀 넘는 경우에 500만 원 좀 안 되거나 되는 돈을 매입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입하시는 입장에서 깜짝 놀라시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데 절대 놀라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실제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입을 하지만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신청서로 실제로 매입을 하지만 매입을 하자마자 그 주택 채권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100명 중에 99명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놀래냐면 아까 전에 그 취득세가 여기도 보면 한 1, 2% 매가에 1, 2%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3억짜리를 사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이미 냈어요. 취득세로. 근데 주택 채권을 또 사라니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이건 법 규정이에요.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고 사는데 실제는 500만 원 전혀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입하자마자 다시 매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면은 뭐 한 3억 좀 넘는 아파트 기준으로 한 25만 원 정도의 각종 그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 그럼 결국 25만 원 정도 나라의 세금으로 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원 정도를 내고 이 은행에서 이런 거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줍니다. 그럼 이 서류를 잘 획득을 했지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민원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4단계에서 5단계로 갔다가 다시 여기 4단계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나서 이 서류를 획득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서류를 검토를 해줍니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등기 이전 신청서를 줍니다. 여기 획득 서류를 하나 써놔야겠네요. 획득을 해야 되는 서류로는 등기 이전 신청서. 이 신청서를 잘 이제 이 네 가지 그 은행에서 잘 25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이거를 이 네 가지 서류를 가져오면 이 등기 이전 신청서를 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작성하라고 또 여기서 매우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데 뭐 새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이 서류들을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서 등을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오래 걸리느냐? 한 1분 정도나 걸릴 겁니다. 여기서 모든 신고서라든가 이런 신청서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다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은 오전에도 다 끝날 수 있는 게 그냥 자동차로 움직이고 서류를 받고 기다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고 처음 이런 걸 매일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그냥 뭐 좀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죠. 왜요? 이걸 획득해 왔으니까요.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를 그냥 바로 다 획득해서 바로 그냥 신청서를 접수를 해버립니다. 이 법원 등기소에서. 그러니까 민원실도 갈 필요도 없고, 은행만 가겠죠. 그러니까 2단계가, 잘 하시는 분들은 이 4단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바로 은행으로 가서 정보 수입 인지랑 이런 걸 다 제출을 하고 오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4단계 갔다가 5단계. 그래서 서류가 이렇게 획득이 되면 다시 4단계로 가서 검토를 받고 등기 이전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6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단계에서는 이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 이전 신청서를 다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걸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아까 여기 첫 번째 그 민원실에서 제출했던 서류하고 새로 획득했던 서류를 모두 이 사람한테 넘깁니다. 법원 등기소 이제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 번호표를 뽑아서 넘기면 이 사람이 잘 검토를 한 다음에 뭐 한 1분이나 2분 정도 보고 나서 이제 문제 없으니까 잘 접수하겠습니다 하고 등기부 등본이 한 3, 4일 후에 밖에 있을 거니까 확인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이 바뀐 걸로 확인이 되면 또 3, 4일 정도 총 길이로 하면은 이거는 7일 정도 맨 앞에 있는 건 3, 4일 정도인데요. 그래서 요 등기 필증을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바뀐 거 확인하고 한 3, 4일 정도 더 있다가 뭐 한 2, 3일이나 3, 4일 정도 있다가 등기 필증 바뀐 거 받으러 오라고 통상은 이 법원 등기소 2층에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자, 고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하시는 분들은 이 서류
매수인의 서류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매도인의 서류를 요거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건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왜? 잔금을 치렀으면 돈을 매도인은 받을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한테 이 서류를 넘겨주게 되면, 그래서 매수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 서류를 다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돼요. 잔금날 돈을 다 넘겼으니까. 그러면 매수인이 준비한 요 서류랑 요 서류를 가지고서 구청, 토지과나 저기 가족 서류 부서에 가서 요 서류들을 보여주고서 부동산 거래 필증, 부동산 실거래 계약 실거래 신고서 혹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지만 요거를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신고 필증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신고 필증은 어디서 온 거다? 여기서 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청 세무과 2층으로 가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서류에서 이거 하나만 더 플러스 된 겁니다. 이거 하나 더 플러스 된 거를 제시를 하면 결국 여기서 취득세 납부증을 받게 됩니다. 이 납부증을 받기 위해서 신고서를 또 작성하는 거죠. 취득세 신고서를. 이 취득세 납부증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나라의 세금 내라는 종이니까 구청에 주로 1층에 있는 은행에 가서 이거를 제시를 하고 돈을 납부를 하면 냈다는 영수증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지요. 이 중간중간에 어디서는 초본만 요구하고 어디서는 등본만 요구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괜찮고요. 그냥 서류 하나 더 띄는 데만 500원, 1000원 밖에 안 되니까 걱정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취득세 납부까지 잘 받으셨으면 이걸 가지고 법원 등기소로 가는데,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걸 안 보실 테니까 못 하시는 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걸 여기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민원실 1층, 법원 등기소 민원실 1층으로 가서 서류를 검토를 받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더 내는 게 취득세 납부 영수증, 그 구청 은행에서 받은 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하나 더 넣고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필증도 하나 더 넣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안 적어냈네요. 이것도 당연히 받은 서류니까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매매 계약서 옆에다가 제가 써놓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제가 좀 색깔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매수인 입장에서의 서류랑 매도인 입장에서의 서류, 뭐 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받았던 그 서류고요. 여기서 서류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에 문제가 없으면 2층에, 주로 2층에 있는 법원 등기소 2층에 은행에 가서 여기서 보여줬던 서류 그대로 이쪽으로 넘기면은 여기서 정부 수입 인지 신청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신청서, 등기 신청 수수료, 취득세 납부 영수증, 요 관련된 서류를 넘겨줄 겁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이 법원 등기소 민원실을 다시 가면 여기서 이제 등기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라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요거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랑 매매 계약서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서 하면 됩니다. 뭐 다 볼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쪽 거는 거의 볼 필요 없고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서랑 신고 필증, 맨 처음에 얻었던 매매 계약서랑 신고 필증, 요것만 보게 되면 거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등기 이전 신청서를 등기소에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 제출을 할 때 이제 기존에 이 민원실에서 검토했던 서류를 그대로 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주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또 은행에서 받은 이 4가지 서류를 같이 준비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접수를 해주고요. 결국은 7일 정도 있다가 등기 필증, 즉 집문서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이 서류 지금 여기 법원 등기소 2층에서 받아야 될 서류를
여기서 받으라고 하는 유튜브나 온라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은행에서 받으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받게 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때로 아주 간간히 어쩌다 한 번씩 금액이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금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쪽에서 좀 더 확실하게 잘 처리를 합니다. 법원, 등기소, 은행 쪽에서 훨씬 더 처리를 잘 합니다. 이쪽에서 하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업무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로 그냥 서류 떼어주세요 하면 떼어주는 서류가 있고 그 서류를 떼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서라든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무서워서 한 비용을 한 60만원 좀 더 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걸 함으로써 돈을 세이브하는 목적보다는 물론 그것도 큰 목적이지만 두 번째로 아파트 거래 계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 이전을 권리 이전을 어떻게 하는구나 소유자의 이름을 어떻게 이전시키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게 훨씬 더 큰 자산인 것 같고요.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뭐 더 좋은 빠릿빠릿한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재미가 있는 일이죠. 이런 것도 해보면 여하튼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면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